자, 내일 모레 사이에 어떻게든 이 주가 조작 관련해 갖고 무혐의를 줘야 되는데 줄 테면 줘봐라는 단독이 계속해서 터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주가 조작 수사 재판 중에 야. 산업은행이 야, 도이치모터스에 수백억을 대출해줬다라고 하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권오수 회장이 구속된 직후에도 한꺼번에 10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산업은행의 대출 심사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주가 조작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이 산업은행 측은 권 회장 구속 사안은 사전에 구두로 논의가 됐던 것이다. 그리고 수사 리스크는 있었지만 대출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주주의 구속과 이로 인한 대표 변경은 대출 심사의 중대한 변경 사유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 당연히 명시를 해야 되고 대출이 결정된 상태라고 했다면 다시 심사해야 되는 사안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보통 상장업체가 주가 조작 관련된 뉴스가 뜨거나 대표자가 배임이나 횡령으로 구속 내지는 수사만 받게 되더라도 일단 주식 자체가 거래 정지를 쳐맞습니다. 그럼 거래 정지가 됐다는 거는 상장회사가 거래 정지가 됐다 그러면 사실상의 담보 능력이라든지 또는 그 회사의 자산 가치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말하자면 위험한 회사로 이게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왜 산업은행이냐는 거죠. 산업은행은 원래 민간 기업들하고 거래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뭐 수출입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뭐 국영기업체이거나 뭐 이런 몇몇 특별한 기업들이 아니고서는 일반 사람이 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기업이. 근데 이 산업은행이 뜬금없이 렌트카 사업하는 이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명목이 시설자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시설자금이 아니에요. 그냥 주차장 부지입니다. 땅 사라고 돈을 100억을 빌려줘요. 더 웃긴 거는 100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제 땅 있으시니까 영업하시는데 돈 필요하시잖아 그러면서 운영자금으로 200억을 빌려줍니다. 이게 대출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시설자금을 100억 빌려주면 운전자금은 그 50% 이상 안 줍니다. 50억이나 20억 줘야 돼요. 왜냐면 그 시설 자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비용이 시설비보다 더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발보다 배꼽이. 배고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야. 근데 땅 사라고 100억을 빌려줘 놓고 운영하시라고 200억을 또 빌려줬어. 심지어 공장이라든지 뭐 어떤 설비를 들여오는 것도 아니고 야. 주차장 할 부지를 사는데 100억을 산업은행이 빌려준다? 산업은행이 원래 이렇게 대출 척척 잘해주는 은행. 우리도 산업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건물 사자니까. 아니 대기업들도 산업은행 대출 받으려 그러면 심사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왜요? 국제은행이라. 그럼 난 산업은행 가서 따질 거야. 야, 니들 도이치 주가 조작으로 회장이 저기 체포가 됐고 구속이 됐는데도 니들은 도이치에 지금 966억 원 회수금 남아있더라 대출금. 야, 그것도 해주는데 우리 왜 못 해줘? 우리도 해줘. 그리고 회장이 법적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말하자면 2년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런 회사에 회장이 안 바뀌고 계속 있어요. 그것도 웃기는 거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주주가 뭐 주가 조작을 했는 회장이 있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회장을 두면 안 된다라고 잘라야 되잖아. 안 잘라요, 이놈의 회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주주를 기만한 주가 조작범의 회장인 회사에 또 운영자금으로 200억을 또 빌려줬다는 거야. 사실 운영자금으로 빌려주는 건 대부분 신용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로 담보 없이 이렇게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돈 자체가 사실은 이런 도이치모터스의 실질적인 자산 취득을 땅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결과가 됐었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갖고 가격이 오르면 그걸 되팔아 갖고 대출을 환수해 버리면
진짜 꽁돈으로 돈을 빌려갖고 그 남의 돈으로 500억을 그냥 돈 먹게 하는 500억 거냐. 편안하게 그냥 아무 짓 없이 굴려서 먹는 거예요. 이런 놈의 대출이 어디가 있냐고. 야, 아니 이게 왜 도이치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응? 도이치는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는 일단 거야? 산업은행에 지점이 없잖아. 씨. 가갖고 만날 수가 있어야지. 아니 도이치는 산업은행을 잘 만나는데 우리는 왜 못 만나는 거야? 아니 뭐 어떻게? 강남역 사거리 같은 데 가갖고 산업은행이 있어야 가갖고 대출해 주세요라고 가는데 산업은행은 일반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아. 일반 여신 고객을. 아니 걔들이 예금 받냐고. 정부 돈으로 갖고 대출하는 애들인데. 아니 회사로 우리도 법인으로 가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지금이라도 검찰 오빠 저기 어떻게 무식한 지가 뭘 안다고 하는 오빠 하나 만들어 와? 어? 그 오빠가 쉽게 된 오빠가 아니야. 그래 왜? 어? 멍충해서 쉽게 될 것 같은데. 1900년, 그러니까 그 2세기 되기 2000년 전부터 저 강릉지청에 있을 때부터 가방 못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오빠야. 진짜. 그러다가 정말 선배님이 끼고 계신 그 사모님을, 형수님을, 예전엔 감히 옆에서 앉아갖고 합석도 못하던 사모님을 덜커덕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건 약간 그때도 얘기했지만 약간 그 떠넘기기 결혼이었어. 이 현업에서 은퇴시키기 위한 떠넘기기식의 결혼이었는데, 아니 이 언니가 모지리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모지리를 결국은 검찰총장의 대통령까지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언니시냐고. 어떻게 말을 안 들어. 지 스스로 이룬 게 하나도 없는데 윤석열이. 그냥 지는 떠밀려서 결혼밖에 안 했는데. 그냥 떠밀려서 말하자면 형님이 물려주신 형수님하고 결혼한 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 형수님 덕분에 자기가 대통령까지 된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이고 내가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라 얘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 우리 와이프 단속을 못해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는 그런 말도 못해. 얼굴 보기도 힘들어. 관련해서 이제 KTV 있다가 그 홍보 기획관이라고 하는 없는 자리에 있다가 대통령 방송 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 자리에 있다가 온갖 충성을 다 보여주시는 덕분에 용산의 비서관으로 들어간 최 씨가 최재협 전 MBC 아나운서. 자기는 이런 거 모른다. 여사 오는 거 몰랐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거짓말하니까 자꾸 그 안에서 증언이 또 나와요. 이번에는 아예 이러한 공연을 하겠다라고 용산에 미리 가서 결재를 받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KTV 국악공연 녹화 현장 참석과 관련해 어제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KTV 측은 그동안 무관중 녹화였다. 김 여사를 섭외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 KTV 관계자들이 공연 기획 단계에서 대통령실을 찾아가서 미리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KTV 측에 보고를 받은 사람은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정모 씨였고요. 대통령 내외 참석을 전제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내외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해 준 건 앞서 말씀하셨던 최재혁 당시 KTV 방송 기획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 기획을 최재혁이 단독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할 이유가 없거든. KTV가 굳이 그동안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국악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대통령한테 가갖고 요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중간 보고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을 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거를 요렇게 준비했는데 요 시기에 요렇게 하면 될까요? 라를 보고하러 간 거야, 이거는. 사전에 제안이나 이런 걸 한다고 치면 이거를 대통령실한테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찾아가갖고 우리 이런 거 공연 기획하고 있는데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하고 가는 것 자체는 이 초청으로 보나 뭔가 결제 과정을 봐서 전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게 된다고 치면 오히려 자기 직속 부서에 있는 문화체육부 장관한테 또는 그런 쪽에다가
이거를 직보하는 게 맞지, 이건 참석하실지 말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다 대통령실에다 들이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정부가 기관을 하거나 정부 기관에서 뭘 행사를 준비하는 거 모든 걸 할 때 대통령을 무조건 내가 모셔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대통령 오실래요라고 먼저 가갖고 제안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도 일시와 이걸 지나갖고 대통령님 요 날짜 한번 오실래요? 라고 찾아가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결제를 올리는 놈이 누가 있냐고. 몇 단계를 뛰어넘은 거야. 중간에 있는 단계들을 따져놓고 보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를 떠나서 이러한 공연이 있고 이게 대통령이 온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비서관한테 가서 얘기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사장이나 회사 측에다가 나중에 알렸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주문했던 이 행사를 주문했던 주체가 대통령실이다라고 얘기를 보는 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게 맞다는 거죠. 아울러 저희 부속실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출범을 시키겠답니다. 왜냐면 미리 출범을 시키면 예산은 얼마냐, 누가 갈 거냐, 뭐 이거 꼬치꼬치 캐물을 것 같으니까 국감이 끝난 다음에 출범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벌써 한 2달, 3달 전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부속실 운영한다. 지난 7월이에요. 네. 근데 그때부터는 뭐라고 했냐면 사무실이 없다. 내부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다가 내부 안에 공간이 생겼나 봐. 그래서 국감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거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새로 뽑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야?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갖고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제1부속실에 있던 애들이 제2부속실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성렬이는 혼자 방 쓰게 생긴 거야. 아무도 없이. 응?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룬이 무슨 방에 와서 앉아서 업무를 본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걔가 그 방에 들어왔던 적이나 있을까? 원래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국정 관련된 그게 올라오면 주로 이제 책상에다가 막 산더미처럼 서류 쌓아놓고 비서관하고 그 관련해서 뭐 상의를 하든가 그와 관련된 회의를 하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김건희가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윤석열 책상에는 그게 없잖아. 아무것도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전화도 없어, 전화도. 그냥 노트북 하나만 있어요. 명패하고. 그 노트북도 저기 지뢰찾기만 한다는 말도 그러니까. 있어.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지뢰찾기밖에 없다. 솔리테러하고 지뢰찾기밖에 없다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게 직무 보는 장면이 대통령실 공식 사진에도 거의 없어요. 책상에 앉아있는 꼴을 볼 수가 없다고. 그리고 사진의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다 건희 사진이야. 둘이 나오는 사진도 센터는 건희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건희 사진이지 성렬이 사진이 아니라는 거지. 아휴. 그런데 부속실이 생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똑같은 거지.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부속실 만들어줄게. 결국은 그거 돌려막기 만들어줘. 하는 거예요. 응. 일부속실에 있었던 비서관들 어차피 전문성 없는 새끼들이니까 홍보비서관이 뭐 기획비서관 가는 거고 뭐 의전비서관이 뭐 정책비서관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로 해가지고 그냥 김건희한테 가는 거고 어차피 일은 현장에 있는 애들이 아닌 십상시들이 지금은 칠상시라고 하는데 칠상시. 얘네들이 어차피 다 할 거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야. 전화번호도 안 바뀔지 몰라요. 7070 전화 아직도 그 개통돼 있는지 모르겠네, 누가 쓰는지. 아유, 그건 뭐 지금 떠든다고 해서 뭐, 어머, 눈치 보고 당분간 쓰지 말아야겠네 할 위인이 아닙니다.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7명만 제2부속실에 소속이 된다라고 하는데 7명은 한 700명은 제2부속실 소속으로 아마도 건의가 주무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